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은 피부질환이죠. 사마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질환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피부 질환. 근데 왜 하필 사마귀입니까? 일단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예, 사마귀 난 것을 예. 사마귀가 물어 뜯어서 고치게 하는 민간요법이 나옵니다. 아, 동의보감이에요? 네네. 아, 그래서 사마귀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사마귀가 물어서 예. 그 생기는 자국과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 그 한방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말이 사마귀고 예. 이제 사마귀 우자를 써서 예. 한방에서는 소우자 이렇게 예. 부릅니다. 소우 자, 자요. 씨 자자를 써서 예. 네. 아, 그렇군요.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종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요? 그러니까 모양과 호발 부위로 예.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호발 부위라는 건 뭡니까? 잘 생기는 부위에 아,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예. 형태적으로는 이제 그 한방에선 천일창이라고 음. 부르고 양방에서는 심상성 사마귀라고 해서 아, 톡 튀어나온 사마귀. 예, 예. 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오 사마귀 하는 툭 튀어나온 이것이 이제 심상성이라고 해서 한방에선 천일창이라고 해서 이제 툭 튀어나온 사마귀를 말하고요. 예. 주로 이제 그 손이나 발등, 손등, 발등, 또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이렇게 톡톡 잘 생기죠. 아, 특히 손가락, 발가락이 잘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고질인 게 편평형 사마귀. 그러니까 편평형이란 말도 원래 한방 병명인데 예, 양방의 영어를 이제 이쪽으로 갖다 옮긴 거고요. 예. 이제 손목, 손등, 얼굴에 특히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에 주로 많이 생긴 걸 본 것 같은데. 얼굴에 나오는 것들은 기억에 아마 툭 튀어나오고 예.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조그만 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아. 형식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얼굴 쪽에 생기는 것들은 약간 납작한 형태. 예. 그리고 살짝 부풀어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심상성보다 툭 그렇게 튀어나온 볼륨감이 없는 그런 이제 그 크기도 작고요. 얼굴에 잘 생기는 편평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발바닥에 잘 생기는 한방에서는 우정성 사마귀. 발바닥에도 잘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발바닥에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편평형인 경우가 많긴 한데 예, 부위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생식기 주변에 잘 생기기도 합니다. 뭐 회음부라고 하죠. 전생식기와 후생식기 항문 사이에 생기거나 남성 그 음부나 여성 음부에 이제 생기기도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굉장히 이유가 안 좋죠, 그것은.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그 한방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쥐젖 들어보셨죠? 아, 예. 네, 쥐젖도 포함을 시키는데 아, 이제 해부학적으로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나누는 양방에서는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래서 이게 티눈이라고 하잖아요. 아, 티눈이요. 티눈하고 또 다른 여드름하고도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드름하고는 현격하게 달라서 그래요? 구분이 금방 되시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가 낫다 하면 그냥 일단 여드름 아니면 뭐 사마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흔히 하니까. 그렇죠. 예. 굳은 살하고는 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굳은 살하고요. 네. 여드름은 일단 색이 다르고요. 예. 그리고 튀어나오는 속도도 다르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 예. 또 고름도 잘 잡히고. 예, 노랗게. 네, 그렇죠. 여드름은 그런 반면에 예. 티눈이나 그 사마귀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시작하고요. 어느 예. 순간부터 계속 있게 되는데 아. 비슷해 보이죠. 특히 사마귀 중에 그 발바닥 사마귀나 그 편평형 사마귀들은 이 그 티눈하고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눈이 좀 커서 그러니까 티눈과 굳은 살은 잦은 마찰 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잦은 마찰로 엿기를 많이 들면 손에 굳은 살 배기는 거. 예. 이거는 이제 보통 지름이 1평방센치 이상 되는 것이고요. 발바닥에 잘 안 보이거나 손바닥에 가끔 나는 5mm 이하의 작은 것들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사마귀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마찰 부분 이야기 해주셨는데 일단 그건 티눈 굳은 살. 네. 예. 근데 사마귀는 그러면 네. 왜 발생하는 겁니까?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양방적으로는 이제 유두종 바이러스. 예. 보통 이제 서양의학과 한방의학이 조금 다른 것은 예. 서양의학은 그 바이러스를 직접 잡는 약을 쓰는 것이고 예. 한방은 유두종이든 뭐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내부의 면역 체계가 지켜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예. 다른데 이제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라고 양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바이러스라서 잘 옮죠. 가족 간에 옮기기도 하고 예. 또 긁으면 옆 부위로 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마귀는 그러면 치료가 바로 되는 겁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좀 어렵습니다. 이제 한방적으로는 좀 쉬운데요. 예. 민간요법으로 쉽게 낫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냉각요법이라든지 레이저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도 예. 뿌리가 잘 안 뽑히는 게 문제입니다. 또 감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어서 예. 면역 체계도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이 청결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 단순히 바로 없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고요. 특히 툭 튀어나온 것들은 오히려 예. 괜찮습니다. 쉽게 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뜸 뜨거나 한 방에 예. 뜸이 있죠. 예. 굉장히 뜸으로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는 민간요법에서 팔의 어떤 혈자리 예.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올 텐데 양노혈, 예. 지정혈 이렇게 팔뚝에 있거든요. 팔목과 팔뚝에 있는 데를 매일 눌러줘도 네, 볼펜 그 안 나오는 볼펜 끝에 같은 데로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줘도 예. 매일 눌러주면 한 달쯤 되면은 현격하게 줄었다, 그래요? 떨어졌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민간요법이 들으려면 예. 면역이 좋고 청결함이 선행돼야 됩니다. 청결함이라면 일단 뭐 손 씻는 거, 얼굴 세안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포함되겠죠. 이 사실 진짜 잘 안 씻어서 오거나 사실은 이제 외부에 목욕탕 같은데 요새는 예. 잘 못 가지만 목욕탕에 맨발로 대부분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이 밟고 지나간 자리를 내가 밟고 네, 감염이 되는데 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예. 저에게도 옮게 되는 거죠.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집에서 씻을 때도 항상 들어왔으면 목욕탕에서만 씻는 게 아니고 집에서 비누칠을 꼼꼼히 하고 이렇게 해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목욕탕 가서는 잘 저기 하지만 술 마시고 피곤하고 야근하고 오면 그냥 자는 경우가 많죠. 많죠. 특히 양말 신고 자고. 특히 사마귀는 찔리네요. 습기가 많고 습도가 높고 예. 따뜻하면 잘 생깁니다. 양말 신고 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러네요. 그래서 잘 안 씻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 어떤 분들은 세안하고 나서 네. 수건으로 닦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수건이라는 게 어찌되건 본인이 쓰다 하더라도 걸어놓고 있으면 습해져서 물론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래서 네.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곰팡이도 잘 생기고요. 예. 수건을 걷는 위치가 예. 습도가 높은 자리라면 예. 보통 화장실에 걷잖아요. 걸어놓잖아요. 습도가 높은 자리라면 이제 그런 위험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바깥에 걸었는데 집안이 좀 건조한 편이라면 예. 오히려 바짝 마르기 때문에 괜찮고 오히려 또 본인 것은 본인이 쓰면 또 괜찮고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썼을 때 전염이 또 잘 되죠. 그러니까 왜 우리 간혹 가족끼리 할 때 수건 하나 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세탁해서 쓰는데 이 수건이 얼굴 세안하고서 닦을 때 쓰기도 하지만 또 발 네. 닦을 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데서도 네. 전염이 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예. 그것이 청결의 한 대목이어서 예. 내가 무좀이 있거나 이런 바이러스성 사마귀가 있다면 본인 것을 반드시 그 가족과 별도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마귀도 혹시 합병증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행이 불편하고요. 신발을 못 신고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당연히. 네, 이제 실제로 더 불편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그 성기 사마귀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 여성분들이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요? 큰 문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잘 씻고 하면서 치료 좀 받고 그러면 한약 복용하고 뜸 뜨고 하면 잘 낫습니다.
자, 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주의할 점 좀 짚어봐 주시죠. 술 먹고 그냥 자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다 있습니다. 피로하지 말아야 되고요. 음주, 그리고 식생활이 너무 이제 지방식, 포화지방산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해서 혈행에 안 좋거나 간에 또 기능이 떨어지면 한방에선 대표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그 개선시키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가려울 때 무좀인지 아닌지 구분 꼭 하시고 각질을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보면 예. 혈관이 보입니다. 빨긋빨긋한. 아. 그러면 사막입니다. 아. 이렇게 하시고 가족 간의 친구류 예. 분리해서 쓰시고 동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맨발로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하시는 게 그 예방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마귀 포함해서 네. 여드름이든 티눈이든 이렇게 손으로 긁는 건 좋지 않죠. 그 손에 묻었던 것이 또 옆에 식탁을 만지면 우리 가족에게 또 옮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모쪼록 어찌됐건 뭐 생활 습관 좀 깨끗이 청결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1인 알겠습니다. 가구가 많아서 점점 많아지는 추세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4부에서